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여우 강양수, 금여우 전미란, 백여우 김정주입니다. 자, 오늘이 몇 번째죠, 이제? 32번째? 32번째. 막 끝을 달려서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네. 마지막을 달려서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금여우가 낭독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떠셨는지 댓글들을 안 달아주시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떤 뭐 느낌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느낌이 어떨지를 잘 몰라서 오늘 역시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브닝 멘트만 하고 네. 금요가 또 네. 세 편 낭독해 주실 네, 거죠. 네. 네, 저희도 함께 옆에서 감상할 거거든요. 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꾹질.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야생의 능구렁이가 배회하고 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50년 묵은 노련한 타짜 같은 구렁이가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예고 없이 나타나 당황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는 카페에서 나타난 것이다.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TV 개그 프로그램 멘트를 빌려와 직접 연출해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우리 주변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손님과 점원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걸음만 옮겨도 각종 브랜드 커피숍으로 즐비한 골목에 가격 파악의 커피를 팔고 있는 가게가 생겼다. 그곳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꽃비가 내리는 날이라면 틀림없이 자리 잡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카운터로 다가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가 화장실을 찾아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나는 빈자리를 발견하자 반가운 마음에 일단 카운터에 커피값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잔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자리부터 잡아 앉았다. 곧이어 점원이 커피와 함께 거스름돈을 쟁반에 받쳐와서 내게 묻는다. 손님, 아까 제게 10,000원 주셨죠? 아니에요, 5,000원 주었는데요. 그때 마주 앉은 친구가 잘 생각해봐 한다. 긴가민가해진 내 표정을 점원이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말 없이 거스름돈 7,000원 중 2,000원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나는 거스름돈을 얼른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커피가 두 잔에 3,000원이니 내가 낸 돈이 10,000원이었다면 잔돈 7,000원을 받아야 맞고 5,000원을 냈다면 2,000원만 거슬려 받으면 맞다. 잠시 후 그 뻔한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셈을 정확하게 다시 해볼 기회를 갖지 않고 잔돈 5,000원을 슬그머니 가방에 넣었다.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더 많이 받게 된 거스름돈 앞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애드리브를 치고 만 것이다.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진 정직이라는 대본에는 전혀 없는 장면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변명 같지만 그때 나는 어떤 트릭도 없이 단지 말이 불필요했고 점원과 다시 셈하기가 불편했으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 것뿐이었다. 그런데 달콤 쌉쌀한 커피를 홀짝거릴 때마다 잘못 삼킨 계산이 딸꾹질처럼 올라왔다. 아, 그 순간 나 왜 그랬을까? 참으려 할수록 딸꾹질 간격은 짧아지고 소리는 무장 커졌다. 딸꾹질아 그만 멈춰다오는 안타깝게도 뒤늦게 찾아왔다. 치장된 겉모습이 나의 전부인 양 스스로 만든 허상에 이미 속아 넘어간 후라 진실을 뱉어낼 수도 없다.
뜨뜻미지근한 행동 뒤에 나오는 딸꾹질은 멈출 줄 모른다. 어쨌든 불편한 이 상황을 주판알처럼 차르륵 털고 다시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푹신한 소파에 몸을 부린 채 TV에 시선을 고정한다. 짜여진 각본이 만들어낸 계산된 웃음인 줄 알면서 따라 웃는다. 웃음으로나마 가벼워지고 싶은데 내 안의 불편한 진실, 딸꾹질이 멈추질 않는다. 네가 있는디 무엇이? 달그락달그락 설거지 소리, 화장실 물소리에서 환청처럼 전화벨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나는 거의 매일 아버지의 전화 시중을 들어오고 있다. 여기 날씨는 오그라들었다야. 거기도 오그라들었지야. 예, 아버지.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오그라든단다. 날씨 얘기로 시작해서 특별한 용건도 아니요. 어제가 오늘 같은 소소한 일들을 딸에게 보고하신다. 도라지 껍질 벗겨서 말려 분가루처럼 만들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할 말이 공색해지시면 단골 메뉴처럼 텃밭에 상추, 배추 모양새까지 줄줄이 딸려 나온다. 아버지께서 술이 얼근하게 취한 날이면 두세 통화는 덤으로 받는다. 평소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피해가던 어머니 얘기로 흘러들어가면 이 통화는 짧아도 30분이라는 애고이다. 자식에게 들려주는 아내 이야기가 술기운으로 상념의 고개를 비틀비틀 넘어간다. 수없이 대감기에서 들어온 애우고도 남을 과거사다.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만드는 소주가 이럴 땐 못마땅하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들어주는 일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루하고 곤욕스러울 때가 많다. 나분나분 말받침을 해드리다가도 긴 얘기를 차마 자르지 못한 나는 시큰둥한 대답만 이어진다. 내가 들어도 너무 짧아 인색스럽다. 외로움 탓일까? 성의 없는 딸의 음성은 술기운이 무색할 정도로 금방 들키고 만다. 어디 나가야 쓰냐? 아니라는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오늘은 그만 들어가거라잉. 서둘러 전화를 끊으신다. 그때서야 가슴에서 뭔가 싸한 것이 쓸어내린다. 그런 날이면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취기로 붉어졌을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맴돈다. 소주처럼 투명하게 전해오는 아버지의 애로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한 이유로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된다. 오늘도 어제처럼 전화기에 붙들린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도망칠 궁리부터 한다. 한 손은 전화기를 들고 한 손은 여기저기 먼지를 소리나지 않게 문질러 내기도 하고 책장에 책을 가만가만 옮겨 꽂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방향이 틀어지면 아예 책을 펼쳐보면서 건성으로 통화를 한다. 마치 얼굴은 웃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는 모습을 하고서 사람의 본성은 아이를 사랑하고 사람의 교양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처럼 부모 자식 간의 그리움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부모의 신성한 정에 대한 모독이랄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불편해진 마음을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메워보지만 여전히 씁쓸하다. 여러 날 전화가 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솔밭 아래 누워 계신 어머니를 만난 이후이다. 무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애써 동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대답도 소용없는, 지금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일까. 나는 얼마 전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과 지루함을 벗어나 보려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투박한 사투리를 소리나는 대로 받아쓰며 통화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별다를 것 없는 어제와 오늘을 불러주고 나는 그대로 받아 쓴다. 전화를 끊고 읽어보면 새삼 정겹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쓸쓸한 채취가 묻어있다. 세 딸 중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는 나는
아버지께 말벗 이상의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긴 이야기를 견뎌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보잘것없는 애정. 철없는 딸이 수양하듯 받아쓰기하며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 아마 아버지는 미안해서 전화하지 않을 거다. 많은 얘기를 쏟아낸 탓도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통화 중에 부쩍 침묵이 흐른다. 서로 긴 하품을 주고받기도 하고 간간히 마당에 개 짖는 소리도 끼어든다. 그 공백이 끊고 싶다는 무언의 압력이 될까봐 나는 뜬금없이 아버지 심심하지라이 하고 어르듯 말을 건넨다. 네가 있는디 무엇이. 지도에 없는 마을. 오랜만에 당산나무를 찾아간다. 나무는 사자산 등성이에서 넘어온 바람으로 배를 채웠는지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바람이 불자 마을의 내력을 들추듯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철거의 아픔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을 때 당산나무가 먼저 울지 않았을까. 장흥읍 해당리 당정마을이 사라졌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동네가 싹 다 갈아엎어졌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 친정 동네와 처마를 잇대며 살아온 이웃 동네다. 친정집도 철거 대상에 들어갔지만 몇 가옥만 헐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구불구불 이어진 옛 학교길은 검은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다. 콘크리트가 덮고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속 조각보 같던 들녘이 생생하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책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걷는 어린 시절이 보인다. 손금 보듯 환한 학교길은 눈 짐작으로 가늠해 본다. 논둑에 무수히 피어나던 콩꽃과 바람에 출렁이던 벼포기도 아이들이 첨벙대던 개울과 소풀 뜯어먹던 언덕배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참새들이 모여들던 방앗간과 말뚝박기를 하던 전봇대와 개조심, 소변 금지라고 크게 쓰인 담벼락도 보상비와 바꿔졌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던 촌부들은 새 신을 기회에 몸을 실었다. 여러 대에 걸쳐 대물림해온 땅이 이리저리 갈라쳐지고 토막내졌다.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야 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한번 잘못해 보상금이 깎일세라 조심해야 했다. 개발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나라가 하자는 대로 했다. 땅이 뒤집히니 흙 속의 미물들도 놀라 도망가고 사람들은 보상비 얼마씩의 집을 내놓고 서둘러 떠났다. 부서지고 깨지고 난 집과 문전 옥답이 돈이 되어 돌아왔다. 세상 물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삶은 깨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던가. 건설 현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당산나무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 그들은 떠났어도 떠난 것이 아니다. 전국으로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명절 때면 고향을 느끼기 위해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든다. 당제를 지내는 대신 막걸리를 말로 가져와 나무에게 술을 먹인다. 사람도 마시고 나무한테도 먹인다. 뭐니 해도 살던 곳이 좋았다고 서름과 아쉬움을 달래며 담 넘어 접시 돌림하던 애정에 취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운 산천 초목이 되어 하루 종일 굿을 치고 논다. 오랫동안 마을을 굽어 살펴온 나무. 여름에는 논밭으로 오가는 흙투성이 일손을 붙들어 다리심을 하게 하고 새참 그늘을 드리워주고 버스를 기다리던 정거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쯤이 집터인지 가늠해준다. 큰 그늘을 베풀어준 나무라 생각하니 그림자 밟는 것도 조심스러워 비켜서게 된다. 산업단지에 성큼성큼 해가 진다. 공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갈라진다. 내가 고향에 가서 만나고 온 것은 살 풍경이 아니라 기억이다.
지도에 없는 마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이웃 없이는 고향을 떠올리지 못하고 당산나무를 통하지 않고는 고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당산나무는 목숨을 이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운명의 강을 건너왔을까. 더 씌워져만 가는 포장도로에서 까치진 머리에 이고 사람들을 기다린다. 산업단지 오리공장 악취를 묵묵히 막아내고 서 있는 고목은 늙고 지쳐 보인다. 흔들리는 잎들이 어서 돌아가라는 손사래 같고 바람으로 등허리를 쓸어 잘 가시라 인사하는 것 같다. 뿌리가 휘고 검버섯이 피고 옹이가 멍울져 있지만 여전히 큰 그늘을 짓고 있는 당산나무는 고향에서 노구의 몸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닮았다.